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녹화를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하락 마감했죠. 오늘 코스피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개파락이 심했죠. 상당히 개파락이 심했는데, 개파락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어떤 시가가 많이 어제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어제에 비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가를 보시면 410.75죠. 오늘 시가가 410.4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파락으로 인한 가격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게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밀린 거냐면은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보시면 이번 주 내에 거래된 이 주봉이 있죠. 이 주봉의 거의 아래쪽에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아랫부분에 요날의 저가도 살짝 좀 붕괴시켰고요. 일단 뭐 다시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좀 쿵 하고 무게중심을 좀 아래쪽으로 쏠리긴 쏠렸는데,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비추세 구간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풋옵션 같은 걸 봐도 뭐 그렇죠. 오늘 풋옵션은 딱 여기 3월 16일과 17일 날 만들어 놨던 어떤 지지선에 탁 터치를 하고 장중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장중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세라는 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얘가 살아나려면 오늘의 음봉이, 오늘의 도치봉이, 오늘의 선물이, 풋옵션의 이러한 약간 지지력을 보인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은 내일도, 월요일 날도 뭐 여기 어딘가에서 죽지 않고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어떤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믿을 만한 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오늘 이거 하루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코스피에 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죠. 여기 어제 고점 높였잖아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 날도 여기 부분에 지지력이 없고 여기서 재차 월요일 날도 저점이 낮아지면서 선물이 아래쪽으로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양쪽 다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아직 그 보시면은 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던 이 큰 그림,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이 큰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 시장이 놀고 있는 거고요. 뭐 더 작게 보면 뭐 이런 그림 안에서 놀고 있는 거고, 아주 더 작게 보면은 최근에 며칠 사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초단기적인 사이즈로 보면요. 어쨌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비추세 구간이다. 특별히 뭐 더 이상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콜옵션 같은 것도 한 번쯤 그림이나 좀 살펴볼까요? 콜옵션 그림 정도나 살펴보자면은 좀 암울했죠. 오늘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시가에 많이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저가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장중에 반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어디에서 밀린 거냐, 그죠? 여기까지 딱 터치하고 밀린 셈이 된 겁니다. 이제 콜옵션은 이 위쪽이 굉장히 큰 저항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지수가 또 오르고 싶다, 지수가 상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버텨야 되겠죠. 월요일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 전환하거나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버텨준다면은 또 뭐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추세 구간이다, 그죠?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 당연히 뭐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개인들은 주식을 많이 사주고 있는 게 요즘 모습이고요. 오늘도 1조 6천억 샀네요, 그죠?
이게 매일매일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엄청난 건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사실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뭐 지가 개인들이 많이 사봐야 뭐 1000억, 2000억이다. 뭐 물론 너무 옛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더블 이상 커졌으니까 뭐 하루에 한 3000억, 4000억 순매수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시다. 예, 그렇지만 1조 6천억은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1조 6천억은 좀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점 볼 수가 있을 거고, 오늘 뭐 외국인이 팔아먹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코스닥은 강했는데, 이 또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계속 주인공이죠. 강하면은 코스피가 강하고 약하면 코스피가 약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지금 시장이 어떤 금리나 달러라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 매크로적인 지표들,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지금 아직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금리와 환율이 안정적으로 딱 어떤 추세를 보여준다면은 주식시장도 뭐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금리하고 환율 같은 이런 친구들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주식시장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좀 확실히 많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다고 폭등하고요, 또 어젯밤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또 다시 시장은 폭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추세는 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옵션이 여전히 비싸긴 비싸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폭락도 폭등도 없는 것은 뭐 그만큼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어떤 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뭐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라든가 환율이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 아직 충분히 움직이지는 않아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요즘에 뭐 코스닥 제약이 요즘에 좀 버티면서, 제약업종 지수가, 제약이 요즘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코스닥하고 뭐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 제약 이런 친구들이 코스피라든가 시장 전반에 비해서 좀 과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241선을 깼던 친구가 유일하게 코스닥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일단 올라오는 것 같고, 아무튼 얘가 올라오고 있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안에 와 있죠. 하락 추세 안에 와 있고, 또 그리고 이 거대한 상승 추세도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또 올라가다 꺾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평선도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121선하고 61선이 그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세가 슬슬 꺾일 텐데, 제 생각에는 어딘가 올라와서 꺾일 건데, 만약에 이번에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고점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겠죠. 어디서 꺾이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뭐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약 업종 지수인데, 이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저항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빠졌기만 했지 어떻게 눈에 띄게 고점이라고 할 만한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까지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줄을 끈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하여튼 어딘가까지 올라오겠죠. 그 고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하락 쪽으로 목표치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등을 어디까지 하느냐를 보면서 시장의 힘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율 정도나 좀 살펴보고 한국은 적당히 넘어갈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기준이 이거죠. 지금은 이제 환율은 약간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7.8원 뭐 정도 되는 자리하고 1145원이란 자리, 요 박스권 안에 지금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 1127, 28원 요 라인은 여기 지난 2020년 10월달, 11월달에 지켰던 자리이고요. 1145원이란 숫자는 여기
2019년 4월달 여기 때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돌파한착하면서 여기를 돌파한착하면서 어떤 이게 환율의 급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1145원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환율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안에 갇힌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는 뭐 241선도 당연히 터치하고 돌파한착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요 박스권 정도를 놓고 환율을 관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그 영상 아래에다가 그거 작성하지 않습니까? 뭐 요약이랍시고 몇 줄 정도 작성을 하는데 거기 글에다가 이제 미국 금융주의 움직임이 조금 좀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긴 썼는데요. 그거를 좀 이제 제가 직접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침에,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 그림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고 위안화하고 이런 것들 정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금융주라는 부분은 주로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 핀비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하고 은행주 뭐 이런 친구들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동안은 이제 많이 올랐었다고요. 한동안은 뭐 유동성의 힘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다 같이 신나서 오르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뭐 예대 마진이 증가한다, 뭐 은행주의 실적이 좋아진다, 금융주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핑계로 최근에 이런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어제부터 뭐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어제부터 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좀 버벅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시가총액 가장 큰 비자 비자 이런 거 보시면은 한동안은 이 금리 인상에, 한동안은 이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호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호재로 좀 반영이 됐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더 이상 좀 반응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더 이상은. 물론 이게 아직 뭐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추세는 우상향이긴 하고 살아있는 건데요. 아직 추세가 죽은 건 아닌데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보던 친구들도 이제 슬슬 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자, 뭐 예를 들면 뭐 MA, 마스터카드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좀 둔화되지 않았냐라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페이팔 이것도 테슬라 사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이긴 하죠. 보면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그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 추세가 죽었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추세가 죽기 직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은행주들, 예를 들면 뭐 JP 모건 같은 거 금융주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러니까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렸거든요. 물론 상승 마감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을 줬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고,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어젯밤에 이렇게 확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이 조금 좀 독특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젯밤에 많이 올랐다가 밀렸어요. 그죠? 윗꼬리가 좀 길다, 변동성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길다라는 점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조금 약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시티그룹 이런 것들 보시면 어젯밤에 좀 전고점 부근을 넘지 못하고 좀 밀리는 좀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물론 추세는 우상향입니다만은 이런 모습들, 뭐 웰스파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제 금융주들이 윗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더라 라는 거. 금리 상승이 이제 더 이상 막 호재로 금융주에 막 그렇게 좋게 작용만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를 유튜브 밑에 소개줄에다 한 줄 썼는데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아마 오늘 저녁 또 보시면 알겠죠. 또 보시면은 이 어제는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또 시장이 안정됐다 이러면서 또 오늘 밤에 또 주식 올려 먹으려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요. 물론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4시 반이니까 이걸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 주고 음봉 하나씩 나오면은 이 더 건전해질 수 있다고요. 차라리 금리가 그만 올랐으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도 폭등하고 내일 밤도 폭등하고 금리가 계속 폭등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아무튼 폭등하라는 금리는 폭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빨간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상승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미국 선물이요. 아무튼 뭐 현재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건전하게 잘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하나씩 껴주고 이러면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또 아무튼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봤고, 중국장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위안화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5위안을 좀 장대 양봉으로 몸통도 좀 길게 좀 나오면서 돌파 한착 해준다면은 오늘 정도는 좀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오후 4시 46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참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참 간사한 게, 한국 주식시장 열려있을 때는 위안화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국장 딱 마감하고 나서 이게 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장 마감하자마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위안화 오르던 게 쭉 떨어지고, 뭐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던 게 쭉 떨어지고, 이런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간 6.5위안 뭐 지금 시간으로는 상관은 없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 시장 마감했는데 이 봉이 어떤 모양으로 마감이 되느냐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모습이라면은 일단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좀 강력한 신호, 좀 강력한 안착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강력한 안착이 아니죠.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위안화 지금 추세는 전환되기 직전이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래 꼬리보다는 위에 꼬리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위에 꼬리의 고점들이 슬슬슬 높아져 가고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위쪽에 있는 매물을 조금씩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오늘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해종합 같은 거는 다시 뭐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다시 일단 넥라인 밑에 와 있습니다. 넥라인 밑쪽에 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환율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움직일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이 음봉에 대한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다. 좀 일단 물음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봤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봉 한 번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이거 선물 주봉인데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음봉 파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쏟아지질 않아서 그렇지, 음봉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위에서 누가 밀어 제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 자꾸 누가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보시면 환율 주봉 같은 거 잠깐 보시면은 뭐 볼린저 밴드 상단도 좀 터치했었고, 머리 위에 241 주봉상 241 그러니까 240 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무거운 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 받을 때서 하면 저항 받은 겁니다. 하지만 추세가 뭐 죽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래 꼬리가 좀 눈에 띄는 한 주가 됐죠. 아무튼간 그 주봉 한 번씩들 체크해 보세요.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 볼만한, 일일이 여러분들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종목들 주봉 금요일 됐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